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일 월요일 대박클럽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상승폭은 크지 않았지만 2월의 첫 거래일이었던 오늘 코스피 지수는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전 거래일보다 4포인트 오른 1606선에서 장을 마감했는데요.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했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위축됐고요. 장중 코스피 지수는 1590선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도폭이 늘지 않았고 개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장 막판 뒷심을 발휘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오늘은 자동차주가 강한 하루였습니다. 일본 도요타 자동차의 대량 리콜 사태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감으로 기아차, 현대차가 2% 이상 급등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대박클럽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 후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se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빠르게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대박클럽 클릭하시고 고수는 해결사란에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가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을 해드린다고 하니까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연이나 닉네임을 함께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요. 색채의 연금술사인 루오전을 여러분께 보실 수 있는 티켓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사연과 함께 닉네임을 보내주시는 분들입니다. 기억하세요. 자, 고수들의 하이라이트를 이어서 시작합니다. 네, 하이리치에서 리서치 센터장을 맡고 계신 솔로몬님, 오늘도 자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최고의 수익률을 올리신 분과 전화 연결을 해보는 시간인데요. 솔로몬님, 네. 오늘은 어떤 분이 가장 큰 수익을 올리셨습니까?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조금 안정이 되면서 네. 개별 종목들이 또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문가들마다 오늘 각축전이 상당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네. 네, 모든 분들을 다 연결하면 좋겠는데요. 그러게요. 네. 예,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지난주에 그 금요일 날 연결했던 서일교 소장이 오늘 또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었고요. 예. 오늘 또 이제 그동안 모처럼 잠시 좀 쉬어 있었던 독립문 클럽이 오늘 또 아침 일찍 공략했던 종목이 오늘 상한가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시장이 좀 안정이 되다 보니까요. 전문가들 간의 이런 그 수익률 게임이 지금 다시 불이 붙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독립문 클럽의 독립선원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독립선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오늘 최고 수익을 올리신 거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으로 이렇게 고수익을 올리셨나요? 예, 오늘 저희 독립문 클럽에서 아침에 이제 공략했던 종목군은 투자자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이제 한전기술이라고 하는 종목군을 오늘 아침에 공략을 했는데요. 네, 원자력 관련주 한전기술이요. 예, 그렇죠. 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오늘 이제 상한가로 마감이 좀 되었고, 그래서 절반 정도의 비중은 이제 상한가에서 이제 수익 실현을 하고 50%의 비중만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한전기술을 공략을 할 때 기본적인 베이스 자체는 시장이 아직까지는 추세를 완전하게 그 가격 조정을 완료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단기적으로 1600포인트를 한번 이탈하고 나면 그에 따라서 1600포인트에서 그 이하에서는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의 기본적인 반등이 예상이 좀 되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때는 역시나 기존의 주도 테마였었던 원자력 관련주 같은 그런 종목군들의 테마가 가장 강한 모멘텀으로 올라올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일단 원자력 관련주 안에서의 대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한전기술을 오늘 아침 6만 원 선에서 매수를 하고 현재 오늘 상한가로 마감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예. 네, 한전기술을 어떻게 종목을 공략을 했는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독립선원님.
예. 이 한정기술 말고요. 또 다른 종목 또 주의 깊게 보고 싶은 거 있으시다면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일단 저희가 지금 핵심적인 관심 종목으로 지켜보고 있는 종목군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일단 우리 대박클럽을 애청하시는 분들께 한 가지 이제 주의사항을 하나 말씀을 좀 드리자라고 한다면, 일단 아직까지는 여전히 시장에 대한 마인드는 이렇게 좋은 마인드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따라서 시장이 이제 상승으로 턴할 때 그럴 타이밍에서 이제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KG 케미칼이라고 하거든요. KG 케미칼이요? 예. 네. KG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료업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위권에 있는 비료업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비료업체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KG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상승할 수 있는 강한 모멘텀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멘텀이냐면, 기본적으로 기존에 KG 케미칼 같은 경우에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던 부천 공장 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5개 그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선정이 되면서 대략 현재 장부가로는 막 983억 정도 됩니다만, 일단 매각했을 경우에는 한 1,500억에서 한 2,000억 정도의 기본적인 보상 금액이 이런 상반기 정도에 입금이 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데요. 지난해에 우리 KG케미칼의 매출액이 3천억대 수준이었는데 기본적으로 1,500억에서 2천억 정도의 보상금이 유입된다라고 하는 것. 특히나 현재 KG케미칼의 시가총액이 한 1,200억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시가총액보다도 훨씬 더 큰 보상금액 자체가 유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금액이 결국에는 신규 사업으로 연결이 돼서 사업의 다각화를 이룰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 더불어서 유보금의 어떤 증가를 통해서 재무적인 안정성을 좀 가지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보상금이 일단 현재는 평가 중에 있는 상태이고 7월 정도에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멘텀을 선반영시키기 때문에, 또 시장만 리스크가 줄어드는 흐름으로 간다면 KG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기본적인 밑바탕 위에서 이런 외부적인 그런 어떤 주가 상승의 모멘텀도 또 하나 또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한번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어떤 상승을 좀 크게 노려볼 수 있는, 올해 영업이익 자체가 185억 수준이고 현재 시가총액이 1,295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상승 모멘텀이 있는 비료업체 KG케미칼을 공략해 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수가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아갈 때 공략을 해보면 좋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독립선언님.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독립선언님께는 KG케미칼을 관심 가져보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왕초보 최은정의 투자 일기를 이어갑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왕초보 최은정의 투자 일기는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시죠? 먼저 오늘까지 갖고 있는 종목들 보여드립니다. 종목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LG화학과 게임빌이 20% 있고요. 휴맥스, 아가방컴퍼니, 중국 원양자원, 현대중공업이 10%씩 있습니다. 이렇게 20%를 갖고 있는데요. 자, 이제 제가 가진 종목들을 좀 요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솔로몬님, 네. 오늘 좀 손을 대고 싶었지만 솔로몬님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기다렸거든요. 네, 어떻게 좀 해볼까요? 네, 지금 이제 많은 종목들이 지금 손실 상태에 있다 보니까 좀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수익률이 이렇게 생각처럼 잘 안 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현대중공업이 이제 최근에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 장중에 6%대까지 오르기도 했어서 비교적 저점에서 잘 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일이면 대략 한 20만 원대 돌파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을 때 한 20만 5천 원 전후에서 한번 단기 매도 시점을 잡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상대적으로 단기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내일 정도 한번 차익 실현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현대중공업이 내일 반등이 나오면 차익 실현을 좀 해봐라. 지금 현재까지 한 5% 정도 이익을 얻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올라오면 대략적으로 한 20만 원 언저리에서 저항대가 이제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한번 단기 차익 실현을 시켜주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비중이 높은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매도 규모가
조금씩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이 지나면 날이 지날수록 외국인 매도 규모 자체가 이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반면에 투신 쪽에서는 5일 연속 순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낙폭이 컸던 부분들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추후적으로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보유를 계속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최근에 샀던 중국 원양 자원이 좀 급락을 했는데요. 네. 오늘 장 끝나고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비교적 긍정적인 실적이 나왔는데요. 영업이익이 41% 정도 증가를 했었고 또 순이익이 약 37.6%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실적 호전세는 올해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중국 원양자원은 이제 물량이 좀 많다 보니까 개인들 매매들이 단타 매매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신 쪽에서 기관들 쪽에서도 꾸준하게 선호를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조금 빠르게 회복이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가격대에서는 매도하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개별 종목들은 조금 장이 좀 안정이 된다 하더라도 윗목까지 좀 따뜻해지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은 결국 실적이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무난한 흐름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포트 조정을 하실 부분들이 있다면 일단 이제 이익이 났던 현대중공업을 한번 교체 매매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솔로몬님께서 제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낙폭이 크게 나왔던 종목들 위주로 이런 모멘텀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들고 있어 봐라 라는 전략을 세워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제가 현대중공업 내일 반등이 나왔을 시에 좀 차익 실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로몬님. 네. 그리고요, 네. 지난주에 솔로몬님께서 이제 20% 현금을 잘 들고 있어라 한 종목을 추천해 주시겠다 하셨었잖아요. 네. 어떤 종목인지 참 궁금하거든요. 예. 네. 제가 비교적 좀 안정적인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요. 우리 최현정 아나운서한테도 딱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최현정 아나운서에게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 종목으로서 하림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림이요? 네. 예. 네. 닭고기 관련 업체 아닌가요? 맞습니다. 닭고기 네. 잘 아시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 하림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요. 이런 그 하림의 실적 성장세가 굉장히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적 대비 그 주가 수준은 PER이 약 한 4배 수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전체적인 죄송합니다. 시장의 전체적인 평균 수준에 비해서도 뭐 절반 이상 한 40% 정도밖에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러한 실적 성장세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닭고기 시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굉장히 닭고기 시세의 흐름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 부분들은 앞으로도 올해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시장에서 나와 있는 각 증권사에서 분석 보고서 나와 있는 시장 컨센서스 이렇게 목표 가격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본다면은 지금 주가가 아직 3,000원 선을 회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대략적으로 한 4,000원대 중반 정도까지도 목표 적정 가격 수준을 이렇게 산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 이상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위험은 굉장히 적다. 반면에 올라갈 가능성은 상당히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님, 네. 저는 사실 단기간에 좀 수익을 많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하림이 적정 가격 수준이 한 4,600원 정도로 보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한두 달 안에 이 정도 가격까지 올라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떨까요? 한두 달 안에는 시장이 이제 좀 조정을 받았던 부분들을 좀 다져가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고 싶고 단기적인 차익을 실현시키고 싶다 이런 욕심이 들면은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좀 이렇게 테마주 형태로 움직이는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좀 시세를 지켜봐야 되는 또 장중의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을 타이밍을 잘 맞추어서 매매를 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점을 좀 던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성장세도 좋고 또 안정적인 종목인 하림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내일 가격대를 보고요. 왕초보 최은정 갖고 있는 현금 비중으로 매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왕초보 최은정의 오늘까지의 수익률은 어떻게 나고 있을지 확인을 해드려야겠죠? 화면 보시죠.
먼저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좀 전에 확인해 주셨듯이 LG화학과 게임빌, 휴맥스, 아가방컴퍼니, 중국원양자원, 현대중공업 이렇게 하나, 둘, 셋, 6종목을 들고 있습니다. 현금은 20% 정도가 있는데요. 이제 개별 종목의 수익률을 좀 확인해 볼게요. 네, LG화학이 2% 정도 하락세고요. 게임빌이 17%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기관의 매수세가 점차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외국인 매도도 감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좀 더 두고 보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가방컴퍼니 역시 조금 지금 좀 주춤하고 있는데 뭐 올라가겠죠. 현대중공업이 5% 정도 오늘 크게 올라서 수익권 내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왕초보채 은정의 수익률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0.1%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10,000원인데요, 솔로몬님. 네. 10,000원 넘는 1,000,000원이 다시 됐습니다. 제가 11월 17일 날 왕초보채 은정의 투자 일기를 시작했으니까요. 2달 반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건데요. 네, 제가 네. 10,000원을 제 지갑에서 꺼내서 채워주시겠습니까? 예, 채워드리고 이왕에 싶습니다. 주시는 거 10,000원 플러스 한 10만 원 정도 주시면 안 네. 될까요? 그렇게 내일도 만약에 회복이 안 된다면 네.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왕초보채 은정 곧 1,000만 원이 2,000만 원 되는 순간이 있으리라는 믿음을 갖고 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왕초보채 은정의 투자 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잠시 뒤에 지혜로운 솔로몬의 명쾌한 주식 강의 시간 솔로몬의 시크릿을 이어갑니다. 잠시 뒤에 뵐게요. 재테크,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우리 경제의 반짝이는 흐름이 보이는 시간. 재테크 해결사 센 경제 매거진과 함께하세요. 경제 뉴스를 통해 재테크를 말한다. 주간 경제 이슈를 서울경제신문 경제 전문 기자와 업계 전문가가 심층 분석해주는 더 센 뉴스. 재테크의 시작은 생활 가까이에서 일상 속에서 돈 벌 수 있는 생활 속 재테크 현장. 재테크 플러스. 경제 전문가의 수준 높은 재테크 강의를 안방에서 편안하게 만나보세요. 금융, 부동산, 보험 등 투자 상품의 핵심 알맹이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리는 잘 벌고 잘 사는 법. 각계각층 명사의 이야기를 통해 성공을 체험해보는 퍼스트 클래스.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대한민국 대표 재테크 프로그램 센 경제 매거진에서 재테크의 모든 것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깊이 그리고 재미를 동시에 추구하는 토크쇼 같은 인터뷰 홍현중의 위딩 저널리스트의 날카로운 시각 그리고 위트로 홍현중 해설위원이 이 시대의 아이콘들을 찾아갑니다. 매주 화요일 유쾌한 지적 담론의 장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기존 인터뷰와 차별화된 고품격 토크 프로그램 홍현중의 위딩. 서울경제TV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증시 현장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과 아시아 증시 동향, 그리고 전문가의 발빠른 증시 진단까지 국내는 물론 글로벌 증시의 흐름까지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맞춤형 증시 뉴스. 나우 경제 브리핑과 함께하십시오. 서울경제TV 네, 솔로몬의 반드시 이기는 주식투자법 강의 시간 솔로몬의 시크릿을 시작합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부터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1599-7770번 전화가 열려 있고요.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메시지 보낼 수 있는 번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받고 있고요. 또 도중에 나가는 돌발 퀴즈 정답도 이 무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금요일 대박 퀴즈, 돌발 퀴즈 정답부터 말씀을 해드려야겠죠. 자, 문제는요. 삼각형 패턴과 쐐기형 패턴의 차이점을 결정짓는 것은 이것이다.
이것이 뭐였을까요? 1번 방향이었습니다. 자, 정답을 맞추신 모든 분께는요, 하이리치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종목 추천도 받아보시고 장중에 시황 방송까지 무료로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본격적으로 솔로몬의 시크릿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추세와 패턴 분석 그 6번째 시간을 오늘도 이어갈 텐데요. 솔로몬님, 네. 처음에는 추세와 패턴 분석 강의 시작할 때 어려울까 봐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하루하루 패턴을 배우고 나니까 차트 보는 게 재밌고요. 네. 또 응용할 수 있는 응용력도 조금씩 길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처음에 배우면 무엇이든 뭐 다 생소하니까 좀 어렵게 생각이 드시는데요. 이게 많이 접하시다 보면은 모든 것들이 다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최현정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패턴 같은 걸 찾아보시는 그런 이렇게 선도 그어보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뭔가 모르게 또 재밌는 아주 매력적인 부분들이 이러한 패턴 분석의 한 그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장중에 낮에 이렇게 흐름들을 장중 흐름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네. 오늘도 아주 재밌는 패턴이 장중에 발생이 되었었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쐐기형 배우셨잖아요. 그죠? 네. 예, 상승 쐐기형, 하락 쐐기형 이렇게 두 개 배웠었잖아요. 네. 근데 오늘 장중에 쐐기형이 나왔더라고요. 종합주가지수 차트에서요? 네. 네. 제가 오늘 이제 낮에 저희 회원들하고 이렇게 함께 흐름들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이게 쐐기형이 나오고 있네. 딱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기준선을 돌파하면 오늘 시장이 터닝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이제 얘기들을 했었었는데요. 한번 궁금하시죠? 네. 네, 궁금합니다. 한번. 예, 그러면 오늘 장중에 발생했던 쐐기형이 어떤 형태였는지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죠. HTS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난주 금요일에 배웠던 상승 쐐기형 패턴, 하락 하락 쐐기형. 쐐기형 패턴이 네, 나왔겠군요. 이제 네. 하락하는 과정이었으니까 하락 쐐기형이라고 할 수 솔로몬님. 있겠죠. 네. 코스피 지수 분봉 차트인가요? 네, 지금 이제 그 분봉 차트 오늘 그 흐름들 보면은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1시까지 계속 약세를 보여주었거든요. 네, 맞아요. 네, 1시까지 계속 하락했는데 그 이후에 시장 흐름이 급격히 반전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쐐기형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게 왜 쐐기형인지 잘 모르시겠죠? 처음에 보면은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제가 아마 이렇게 선을 그어드리면은 그렇구나 이렇게 아마 느낌이 드실 텐데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급락하는 과정에서 상승 고점대를 이렇게 한번 제가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대략적인 고점대 그리고 저점 지지대선을 이렇게 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락의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형태의 패턴이 나왔었고요. 네. 그 다음에 반면에 저점도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다가 이게 어느 정도 꼭지점으로 수렴해 가는 과정에서 바로 이 시점, 바로 이 시점에서 상승 쐐기형의 고점 저항선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바로 솔로몬님은요, 네. 저 시점에서 네. 이제 오늘 코스피 지수가 조금 더 반등으로 장을 마치겠다라고 예상을 미리 그럼 하신 겁니까? 네, 신뢰가 굉장히 있는 거죠. 네. 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시장이 불안한 과정에서는 계속 이렇게 진폭이 커지거든요. 처음에는 큽니다. 근데 점차 진폭이 작아진다는 데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고점대를 돌파하는 이 시점이 단기적으로는 매수 시점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는 거죠. 물론 이거는 분봉입니다. 분봉이기 때문에 또 기준은 뭐 일간으로 보면 또 달라지겠죠. 그죠? 네, 제가 기간을 조금 이렇게 확대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명확한 쐐기형 형태가 발생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1차적으로는 오늘 한 고비는 넘겨놓은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렇게 보니까 쐐기형이 좀 더 분명해지죠? 네, 오늘 코스피 분봉 차트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배웠던 하락 쐐기형 패턴이 나올 줄이야 미처 몰랐는데요. 네. 솔로몬님. 네. 이제부터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스스로 패턴을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처음 투자를 하시거나 처음에 이렇게 패턴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에서는 아마 잘 안 보이실 겁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많이 연습하시다 보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눈에 더 익숙해지면서 쉽게 들어오게 될 겁니다. 네, 또 다른 패턴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락세 기형만 봤잖아요. 네. 예, 상승세 기형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상승세 기형 패턴이요. 네.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상승세 기형, 그러니까 하락을 반전하는 의미입니다. 네. 예, 그 형태로서 대표적인 게 이제 최근에 나왔던 포스코입니다. 포스코요. 네, 예. 상승도 여러분들 점점 높아지고 하락 쪽도 점점 높아지다가 갑자기 주가가 꺾여버리는 네, 흐름이요. 그렇습니다. 고점과 저점이 계속해서 같이 높아지다가 한 꼭지점에서 만나서 추세 반전이 이루어지는 모습인데요. 차트 네. 역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11월부터 저점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제가 저점 라인을 한번 이렇게 그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어질 수가 있고요. 또 고점 라인을 한번 이렇게 그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하나의 쐐기형이 형성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폭이 점점 많아지다가요. 서서히 진폭이 이제 줄어드는 그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래에 있는 지지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 이탈했던 흐름이 그 다음에 반등 과정에서 이전 추세대로 복귀하지 못하고 다시 되밀리는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적인 하락세가 지금 현재까지는 포스코가 이루어진 거고요. 이렇게 지금 놓고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보시면은 네, 포스코도 역시 전형적인 쐐기형의 패턴이 나왔다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님, 네, 이렇게 상승 쐐기형 패턴에서 네. 이제 포스코가 앞으로 주가가 어느 정도나 더 빠질지 그 낙폭까지도 좀 예측해 볼 수가 있을까요? 쐐기형은 목표 가격에 대한 설정 기준은 없습니다. 네. 네, 쐐기형은 이제 그동안 오랜 상승 기간을 하나의 마무리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떨어진다 하는 목표 부분들은 없는데요. 그렇다면 포스코는 당분간 사면 안 되겠네요. 아니요, 이제 단기적으로 낙폭이 컸기 때문에 네. 반등은 나오겠죠. 그러나 지난 1월 초를 전후로 해가지고 적어도 한 분기 정도, 그러니까 한두 분기 정도 형성되었던 상승 추세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었기 때문에 당분간 포스코의 흐름이 굉장히 탄력적인 어떤 상승 흐름으로 전환되기까지에는 상당한 진통과 시간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솔로몬님, 네. 지금까지 배운 패턴들을 좀 정리해 보니까요. 네. 항상 이렇게 상승과 하락 패턴 이렇게 두 가지가 쌍으로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옆으로 횡보하는 패턴을 제외하고는요. 네. 그렇다면 오늘 배우게 될 깃발형 패턴도 역시 상승과 하락이 있을까요? 네, 깃발형의 경우에는 네. 이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패턴의 대부분은 뭐 상승하다가 하락을 하거나 하락을 하다가 상승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었는데요. 이 깃발형의 패턴은 기존의 추세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패턴입니다. 우선 제가 칠판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깃발형 패턴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네. 상승 깃발형 패턴과 하락 깃발형 패턴이 있습니다. 예, 네. 깃발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패턴의 모양이 깃발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깃발형인데요. 주가가 이제 강하게 상승을 하다가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오면 이제 여기에서 주춤주춤하는 형태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주춤주춤하는 형태가 약간은 좀 비스듬한 평형 사변형 같은 그런 패턴이 나오다가요.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오는데 이때는 이제 이러한 패턴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요.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단기간에요? 예, 네. 단기간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올라가면은 처음에 조정이 받을 때쯤 되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지거든요. 많은 거래량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점차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거래량은 점점 급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 고점을 돌파할 때 다시 거래량이 또 늘어나는 뭐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래량이 빠르게 줄어들고는 있지만은 급격히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일정한 이런 평행사변행과 같은 이런 패턴으로 이어지는데요. 약간 저점도 낮아지고 고점도 낮아지는 이런 약간 비스듬하게 누운 그런 그 박스권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턴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처음에 출발했을 때의 이 높이만큼 여기에서 다시 그 높이만큼 더 올라가는 그런 목표치를 설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상승 깃발형이라고 하고요. 반대 패턴은 동일합니다. 주가가 갑자기 어느 날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네. 급격히 떨어지다가 또 반등이 나오겠죠, 그죠? 반등이 나오는데 이 반등이 약간은 비스듬하게 저점과 고점이 약간 높아지는 그런 형태의 반등이 나오다가요. 아주
높은 반등, 그러니까 원래 떨어지기 시작했던 그 수준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어정쩡한 위치에서 이렇게 조정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거의 반드시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거의 예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 높이만큼 급락했던 것만큼 급락했던 것만큼 새로운 이탈하게 될 경우에 새로운 점에서 이 높이만큼이 또다시 한번 더 떨어지는 그런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러한 깃발형은 지금 보신 바와 같지요. 급격히 상승하거나 급격히 하락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특징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깃발형에서 좀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뭐 올라가는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여기에서 잘 샀습니다. 잘 사서 그냥 적당하게 이익을 취하고 나오면은 나중에 조금 더 가는 거 그냥 포기해도 내 몫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요. 덜 하셨거든요. 네. 근데 정말 이 하락 깃발형 같은 경우가 우리 투자자들이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락했다가 주가가 다시 이제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시금 하락하는 거잖아요. 네. 대부분 투자자들은 올라갈 때 올라가는 종목을 추격해서 매수하기는 사실 초보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예전에 급격히 올라왔던 종목이 어느 날 급격히 떨어지니까 매수를 하고 싶어요. 매수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어정쩡한 위치에서 매수를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를 들면은 오늘 우리 고수들의 하이라이트 시간에 한정기술을 오늘 단기적으로 이제 밑에서 사서 상한가를 먹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그 욕심들을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도 굉장히 많이 욕심을 내기가 쉽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그 대응은 사실 많이 훈련이 되지 않은 경우에 그냥 막연하게 많이 떨어져서 들어가는 것은 사실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한정기술 같은 경우에도 고점에서 거의 한 30% 남짓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들어왔는데요. 이게 계속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인지 아닌지는 사실 조금 더 진행이 되어 봐야 안다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급격히 떨어졌을 때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는 걸 보고요. 이제 계속 가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쫓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오늘 한정기술을 막 상한가까지 가서 쫓아가서 사는 게 잘한 것이 될는지 어쩔는지는 좀 더 지나봐야 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본적인 단기 대응의 스킬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이렇게 급격히 올라왔던 종목이 떨어졌는데 이게 이 정도까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게 계속 올라가는 흐름인지 아니면은 이런 깃발형으로 전개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네, 솔로몬님. 네. 상승 깃발형과 하락 깃발형 준비된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네. 상승 깃발형은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형성이 되다가 어느 일정한 수준에서 조정이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조정이 들어가는데요. 급격한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일정한 밴드를 두고 상승과 하락이 반복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약 한 3주 이내에, 길어야 한 3주 이내에, 한 달 내외에 그런 기간을 가지고 저러한 패턴이 만들어지는데요. 저러한 패턴이 1차적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다시 위에 저항선을 돌파하게 될 경우에 매수 신호가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시점으로부터 추가적인 목표 가격 설정은 처음 출발했을 때 깃발형을 만들기까지의 목표 가격만큼 한 단계 더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고요. 하락 깃발형은 반대의 포지션이죠. 급격히 떨어지다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는데요. 이 반등의 기간도 한 3주 정도 진행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한 3주 정도 진행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예측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원래 가격 떨어졌던 출발선상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다소 밋밋한 그런 박스권 형태의 흐름이 전개되다가 다시 하락하게 될 경우에는 1차적으로 떨어졌던 높이만큼 추가 하락을 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강조를 해드렸지만은 저런 시점에서 깃발형에서 어정쩡하게 반등이 나오는 걸 보고 들어가 보게 되면은 제가 빨간색에 그어놓은 아래 위로 빨간색 박스권 그려놓은 그 위에 고점대에서 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투자에 상당히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패턴이다 하는 부분들 꼭 명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승 깃발형 패턴과 하락 깃발형 패턴 사례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솔로몬님, 준비된 게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종목 중에 하나가 네. LG전자. 네, LG전자요. 우리도 왕초보채은 정도 들고 있었던 종목이죠. 네, 지난번에 약간 손절매 했었죠. 네. LG전자가 그러한 패턴이 예전에 나왔었습니다. 지금 준비된 차트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가요, 최근에도 이제 좀 답답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패턴이 가장 정확하게 나왔던 것은 작년 9월 달입니다. 작년 9월 달에 주가가 한 차례 15만 원 선까지 갔던 주가가 갑자기 12만 원 선을 깨는 그런 약 3만 원 정도 급격히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반등이 약간 어정쩡하게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이러한 형태가 바로 깃발령 패턴입니다. 솔로몬님, 저 네. 반등의 기간은 어느 정도나 됐었나요? 대략적으로 한 2주가 조금 3주 정도 되겠네요. 네. 역시. 그래서 15만 원에서부터 12만 원까지 약 한 3만 원 정도, 3만 원 남짓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옆으로 박스 깃발령 패턴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부터 한 떨어졌죠, 그죠? 조금 뭐 목표 가격은 조금 덜 떨어졌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급격히 하락한 다음에 많은 투자자들이 야, LG전자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런 데서 매수해보자라고 쉽게 들어가시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들어갔을 때 경우에 따라서 다시 한번 추가 하락할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많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들어가셨다 하더라도 이 주가가 이렇게 V자 형태로 빠르게 회복이 되지 않고 밑에서 머무르게 된다면은 이거나 거의 10중 8구 한 차례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패턴이다. 바로 이게 깃발령 패턴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락 깃발령 패턴까지 사례를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오늘도 역시 여러분께 돌발 퀴즈를 드립니다. 오늘 솔로몬의 시크릿 강의 잘 들으셨던 분이라면 누구나 맞추실 수가 있을 문제를 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깃발령은요, 그 이전의 주가가 수직에 가까운 이것이 나타난 후에 나타난다라는 게 문제인데요. 1번, 급등락 후에 나타난다. 2번, 횡보 후에 나타난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무료 문자 015-8500-1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화면의 우상단에도 참여 방법 나가고 있는데요. 정답자 모두에게는 하이리치 증권방송 전문가 방송을 무료로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하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을 속 시원하게 풀이를 해드리는 시간이죠.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자,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먼저 어떤 분이 전화 연결이 되셨을까요? 1599-7770번으로 전화 주신 분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저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요. 네, 네, 매수가와 비중을 좀 여쭤볼게요. 네, 매수가는요 23,000원이고요. 네, 비중은 50%예요. 23,000원에 50% 정도를 갖고 계시다고요? 네. 특별히 어떤 점들이 궁금하세요? 아, 욕심을 좀 내서 26,000원에 팔지 못해가지고 네. 여태까지 있었는데 제가 이걸 좀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언제쯤 사셨나요? 한 1, 2년 더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너무 아쉬워가지고 지금 끝까지 이 매각이 안 될 때는 얼마나 더 빠져 내려갈 것인가. 또 가져 있으면 장기로 가져 있어도 지금 26,000원 그 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건가 그게 궁금했어요. 네, 1, 2년 정도면 꽤 오래 들고 예. 계시는데요. 외환은행이 이제 하이닉스의 인수 의향서를 2주 정도 더 연장을 하겠다라는 뉴스를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네. 앞으로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지 솔로몬님께 잘 여쭤볼게요. 시청자님, 네. 전화 끊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솔로몬님. 네. 하이닉스를 한 1, 2년 정도 들고 계셨다면 정말 꽤 오래 들고 계신 건데요. 네, 뭐 그동안 마음고생은 뭐 이루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참 이 하이닉스 같은 종목에 대한 평가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네, 뭐 아시겠지만은 하이닉스는 정확하게 어떤 가치, 현재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최근에 반도체 업황이 상당히 개선이 되어 왔었고 또 실적이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하이닉스에 대한 평가의 어떤 기준은 현재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미래의 가치를 당겨 와가지고 그걸 지금 현재 평가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이 하이닉스의 어떤 적정 가격에 대한 논란은 분석자들마다 사실상 굉장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의
제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하이닉스가 현재 23,000원 선에 있는 가격이 싸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제 입장에서는 지금 저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물론 하이닉스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반면에 더 부정적으로 보시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그러니까 평가자의 어떤 주관적인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가격대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오전에 하락을 하다가 반등이 나왔던 부분들은 뭐 기술적인 조정 부분들도 1차적으로 마무리되었다라는 그런 인식이 나왔던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작년에 형성되었던 고점 부분들 위에서 그리고 6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하고 있는 위에서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최현정 아나운서가 말씀을 전해드렸듯이 인수위양서를 2주간 연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최근에 급락은 이제 인수할 기업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돌았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급락을 했었습니다만 오늘 또 장 끝나고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뭐 LG그룹에서 다시 관심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해가지고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그 투자 심리가 다소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현재 이 종목이 추세적으로 다시 본격적으로 상승할 거다 안 할 거다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유하신 수준이 23,000원 선이라고 단가가 23,000원이라고 하셨고 또 비중이 50% 정도 된다고 하시니까 비중이 적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저는 앞으로도 이제 2주 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고 또 2주 이후에 어떠한 변수가 작용을 해서 어떻게 움직일지는 예상하기가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요. 저는 내일 이후에라도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일단 비중은 조금 줄여놓고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50%면 적지 않은 비중일 것 같고요. 그러면은 마음이 결코 가볍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추가적으로 오르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이제 이미 지금 현재도 또 이제 매수 단가 위에 올라서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마음을 조금 가볍게 가져가시고 좀 편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 뭐 50% 정도의 비중을 한 절반 정도 내지는 한 3분의 1 정도라도 조금씩 좀 드러내놓고 가볍게 가져가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메시지가 열려 있으니까요. 닉네임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중에 한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종목명은 한화석화인데요. 매수가가 15,700원이고 비중이 20% 정도를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솔로몬님, 네. 한화석화도 진단 부탁드릴게요. 네, 한화석화는 지금 대형주 중에서는 그나마 추세가 아주 굳건한, 견조한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보더라도요,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20일 이동평균선, 빨간색 선이죠, 그죠? 빨간색의 20일 이동평균선이 무너지지 않은 아주 대형주 중에서는 참 보기 드문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만큼 대형주 중에서의 가장 돋보이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화석화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이유는 뭐 몇 가지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석유화학 제품들에 대한 기본적인 그 실적, 수요가 꾸준하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최근에 급격히 순간적으로 하락했던 부분들은 중국 쪽에서의 긴축 우려로 중국 수요가 조금 둔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었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들은 뭐 제가 기본적인 시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중국 긴축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석유화학 같은 그런 제품 수요들은 어느 정도 꾸준하게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당분간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이유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은 대한생명 상장과 관련돼 있는 그런 그 호재성 모멘텀이 또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 더 꼽는다고 하면은 한화석화가 바이오시밀러 사업에 또 진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긍정적인 재료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흐름들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0일 이동평균선, 단기 매매 활용선이라고 우리가 이동평균선 분석 시간에 배웠듯이요. 이 부분들이 여전히 굳건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빠르게 이익 실현시키시기보다는 확인 시점이 나올 때까지는 어느 정도
보유하시고 홀딩해 나가시는 것이 보다 더 긍정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차트상에서 보시면요. 또 하나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거래량입니다. 지금 거래량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단지 가볍게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나온 게 아니라요. 물량 소화를 확실하게 해주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이 거래량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하나석화에 대해서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시고 당분간은 홀딩 전략을 계속 유지해 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종목만 더 해볼게요. LG 디스플레이를 매수가가 4만 원이고요. 30% 정도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LG 디스플레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한 3만 7천 원 선이 나왔는데요. LG 디스플레이는 향후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갈까요? 네, LG 디스플레이는 네. 역시 앞서 하이닉스에 대한 평가를 해드렸던 것처럼 이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평가도 분석자들마다 좀 상당히 극과 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기술적인 대응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기술적인 대응으로 봤을 때는 지난번 38,000원대에 이 부분이 중요한 지지선이었거든요. 일종의 하나의 그 쌍봉 형태의 그런 의미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패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 이런 쌍봉 형태를 주고 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보면은 이제 38,000원을 이탈하면서 추세가 깨어진 형태입니다. 물론 이제 내일 정도 보면은 36,000원 선 정도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만약 반등이 들어와서 반등이 나올 경우에 39,000원대 이상으로 안착이 되지 않는다면은 비중을 줄여가시는 전략.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솔로몬님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솔로몬의 시크릿 돌발 퀴즈를 말씀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깃발형은 그 이전 주가가 수직에 가까운 이것이 나타난 후에 나타난다. 수직에 가까운 했으니까 급등락일까요? 옆으로 움직이는 횡보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015-8500-1110번으로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오답을 보내주셔서요. 제가 힌트를 하나 더 드렸습니다. 주가가 수직에 가까운 했으니까 급등락일까요? 아니면 옆으로 움직이는 횡보일까요? 이제 아주 쉬워졌죠? 자, 대박클럽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지난주에 현대차, 기아차가 사상 최대 실적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토요타의 리콜에 따른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에 더해서 신차에 대한 기대감까지 이제 현대기아차의 주가 상승이 돋보이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기회를 잘 활용하라는 격언이 또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내일도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